사람을 상처 주는 것, 그 다음에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것도 다 관계라고 했죠. 사람이 사람을 치료하고 성장시킨다고,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운데 있는 게 만나는 그 관계라고 했고, 결국 우리가 이제 아이들과 그 새로운 관계를 맺으러 가는 사람들이,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 잊어버려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근본적인 힘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만난 아이 안에 있다. 그리고 나는 그 아이와 새로운 관계를 맺어주면 된다. 여러분 존재가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가 나와요. 그리고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도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될 거다. 여러분 자신도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될 거다. 이 얘기 제가 말씀드렸고, 그 아이, 일반적으로 아동 청소년 잘하는 중요한 세 가지 단계. 첫 번째 홀딩, 안아주는 점. 두 번째 거울 되어주는, 미러링. 그래서 최고의 칭찬은 함께 기뻐하는 것. 평가가 들어가는 칭찬들을 주로 많이 쓰는데 꼭 부작용이 있다고 했죠. 최고의 칭찬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같이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는 것. 같이 호기심을 가져주는 것. 그 이상의 칭찬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 다음에 힘든 게 이제 우리가 만나는 울타리 되어주는. 울타리는 넓어질수록 좋고,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튼튼해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울타리는 규칙, 약속 지켜주는 것, 한결같이 버텨주는 것. 그게 다 울타리 역할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했죠. 가장 정직한 감정, 분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동들 대하는 여러 그 행동들과 감정들을 다 다루었는데, 제가 이제 강의하러 다니거나 교육하면서, 근데 이제 이 자리에서는 딱 그 중에 하나만 딱 뽑아갖고 왔거든요. 그게 이제 분노예요. 그 많은 것 중에서 분노만 딱 뽑아왔다고요. 정말 많잖아요. 아이들 행동 특성. 그만큼 중요해서 이것만 딱 뽑아와서 지금처럼 이렇게 한두 시간 딱 강의할 때는 항상 이 주제만 딱 뽑아와요. 봅시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문장. 이게 뭐 출발 심각이니까 시작. 분노는 정직하고 일반적인 감정이다. 자, 이게 팩트예요. 분노는 아주 정직한 감정이에요. 분노는 특별하지 않아요. 아주 일반 감정. 자, 이걸 내가 받아줘야 돼요. 이 분노란 감정이 그렇다는 걸 내가 먼저 이해해야 돼. 인정해줘야 된다. 왜 그러냐면, 자, 그 다음 보면, 모든 사람이 화를 내죠. 단지 우리는 그 감정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만 생각하고 달릴 뿐이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문화의 일반적인 태도는 이래요. 화를 내는 것은 좋지 않아. 근데 아이들은 여기서 이중 메시지를 받아요. 어른들은 다른 방식으로 화를 내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신들을 향한 어른들의 직접적인 분노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형태의 분노를 잘 알고 있어요. 저것도 화내고 있는 건데, 엄마의 설거지 소리가 달라지고, 선생님의 목소리 톤이 미세하게 달라지고, 저도 화내는 거죠. 화내는 거 좋지 않다고 하고, 화내지 말라고 하고, 선생님은 어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화를 내. 당연하죠. 어른들 그만큼 많이 살았으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화를 내는 방법을 익힌 거예요. 아이들은 그걸 아직 익히지 못한 거죠. 싸늘하게 눈빛 변하고, 냉정하게 무시하고. 제가 아주 저한테 아주 따끔한 얘기가 되는데, 중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 그 신학을 공부하고 사회복지 공부하고 그랬기 때문에, 신학 공부하고 사회복지 공부하기 전에 그 성경 가르친 적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미션 스쿨에서, 은평구 쪽에 있는 학교에서 중학교 2학년 가르쳤는데, 중2가 무서운 존재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 없는 중2 존재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근데 그 아이들한테 무슨 미션 스쿨이라고 성경 가르친다는 게 그 수업이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죠. 그 예전, 아주 오래전인데. 그래서 뭐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열심히 놀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아주 자유로웠어요. 예를 들어서 수업을 딱 시작할 때 뒤에서 여자아이들이 화장품 세트를 딱 꺼내가지고 화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파운데이션 바르고 다 메이크업하고, 선생님 여기서 수업하려고 앞에 딱 섰는데,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얼마나 이렇게 혈기 넘치고 드셌는지, 솔직히 처음 수업 들어왔을 때는 눈도 못 맞췄어요.
나중에는 무엇을 발견했냐면 얘네들이 선생님 존재를 내공을 안다는 것을 내가 알았어. 그래갖고 나중에 한 연차가 쌓인다면 들어올 때부터 피차가 한두 마디 이렇게 말하고 눈빛을 교환하며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가지고 분위기가 딱 잡히는데 처음엔 몰랐죠. 근데 그래 맨 초기에 한 아이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선생님은 되게 웃기다. 입으로는 웃고 있는데 눈은 화낸다. 그거 완전 정답이었어요. 내가 그래도 아이들한테 선생님으로 웃으려고 정말 미소를 잃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미소는 짓고 있는데 아이가 나한테 한 얘기가 눈은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화가 나죠. 속에서 부글부글하고 꽉꽉 누르면서. 어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우리는 배우고 있죠. 직장생활 들어가면 다양한 방식으로 갑질을 하죠.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아주 왜곡됐지만. 하지만 아이들 정작 자기들의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수용되지 않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매우 이른 시기부터 이 불편한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워요. 동시에 매우 모순적으로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 폭력으로만 표현되는 분노를 보며 자라요. 이게 얼마나 극단적이에요. 누르든지 표현하면 폭력이든지. 그렇죠? 그 어른들도 되게 모순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사실 아이들에게 분노라는 이 감정은 스스로를 당황하게 만드는,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는 매우 낯설고 반갑지 않은 손님. 성인들 역시 이 감정을 다루는 법에 익숙하지 못한데 채 몇 년 살지 못한 아이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화가 난 순간에 소리를 지르는 아이가 있다면 그것 외에는 지금 당장 자기가 이 감정이란 것도, 여러분 보세요. 감정이란 것도 이미 한 발짝 떨어진 상태에서 감정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거기 휩싸여 버린 상태에서 무슨 감정이란 말을 쓸 수 있어요. 소리를 지른다면 그 순간 무언가 나한테 찾아왔는데 그거를 다룬 법을 그거 외에는 알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죠. 내가 소리를 질러서 이것을 관철해야지 메시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딱 행동 나오면 그거 외에는 배운 바가 없거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대부분. 아이의 분노와 만났을 때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죠. 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인데, 자, 그 전에 먼저 저를 보고 그 전에 할 일이 있어요. 그 분노는 코로나보다 훨씬 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전염이 돼요. 선생님한테 영락없이 전염이 되죠. 그래서 아이의 짜증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생님의 짜증을 유발해요. 그리고 아이의 여러 행동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선생님들의 신경을 건들기 시작하고 짜증을 유발해요. 근데 거기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말 않고 가만히 있는 아이가 어떤 선생님한테는 괜찮은데 어떤 선생님한테는 견딜 수 없게 만들어요. 차라리 쟤가 소리를 질렀으면 좋겠어. 자, 거기에 선생님의 깊이 있는 자기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 아이의 행동이. 그래서 제가 분노를, 왜냐면 이건 아이에게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모두에게 존재하는 감정이라 아이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존재하는 거. 그래서 그걸 알아차리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은 아이와 만나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에 매우 민감해져요. 적어도 그 순간에는 알지 못하면 돌아와서 내 감정을 많이 봐야 돼요. 뭘 보냐면 왜 내가 불편하지? 이걸 물어봐야 된다. 어느 순간 불편하다고. 아이와 만나고 왔는데 관계가 지속되는데 좋으면 참 좋은데 좋게만 진행된 게 아니고 어느 순간 불편해요. 실은 이거는 인간관계가 다 마찬가지지. 팀 활동을 하고 왔는데 내가 불편해. 근데 불편한 이유를 금방 알 수는 있어요. 근데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모르는 상태에서 막 말이 오고 간단 말이에요. 모르는 상태에서 제3자에게 내가 화를 내고 있다. 자, 이건 불편한 내 마음을 좀 내가 봐야 돼요. 계속. 그래서 맨 처음 그걸 알아차리는 것부터 출발해요. 모든 감정의 첫 스텝이 알아차려요. 모든 감정의 첫 스텝이 그걸 알아차려야 걔를 다룰 수 있어요. 그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어떻게 나오냐고? 반사적으로 나와요. 다. 무의식적으로 반사적. 그러면 이제 옆에 친구들이 지적해 주지. 너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 너 아까 그 사람한테 왜 그랬어? 그게 계속 반사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알아차리는 게 되게 쉽지 않으면 뻔한 자리에서도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민감했지, 뭐가 불편했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작업을 해요. 그러면 이게 훨씬 수월하게 줄어들죠. 아이들은 그런 작업 못하죠. 바로 다 나오죠.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알아차려야 돼요. 뭘 알아차냐면 첫 번째 내 불편 감정도 알아차릴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지금 불편해져 있다는 것도 알아차려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인데 첫 번째,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아이가 화가 나 있는 경우. 그렇죠? 막 그 감정이 에너지거든요. 분노가. 이게 꽉 차 있어. 그럼 이걸 풀어줘야지. 표현이 발산되도록 해줘야죠. 화병이라고 영국 그 옥스포드 대사전에 화병을 한 글자 따고 들어와 있다고. 한국 사람들 한국 얘기 나오면서 꾹꾹 눌러서 특히 여성들에게 과거 시기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체적으로 에너지로 형성된다. 이게 참는 게 아니에요. 참아서 해결될 게 이게 다 터진다고. 그리고 더 크게 터지고 몸에 영향을 미치죠. 자, 아이가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화가 나 있을 때는 그 감정 에너지를 표현할 수 있는 도구나 방법이 제공되어야 돼요. 신체적인 에너지로도 표현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정말 화가 났을 때는 아무도 없는 곳에 끌고 와서 욕하도록 해줘야 된다고. 선생님이 괜찮으니까 들어줄 마음껏 욕하라고. 정말 화가 났을 때는 방에 들어가서 방석을 마음대로 집어 던지게 해줘야 된다고. 완전히 꽉 차 있을 때는. 이게 표현이 돼야 돼요. 깡통을 몇 번이고 차면 선생님이 주워다 다시 마음껏 또 차라고 하고 또 주워다 또 차라고 하고 방석은 마음껏 집어 던지라고 하고 마음껏 욕하라고 하고 종이 한 장 줬고 있는 대로 네가 하는 모든 욕을 다 쓰라고 하고 그 애들이 처음에는 막 씩씩대면 쓰다가 나중에는 신나서 써요. 자기 감정이 표현되고 있으니까. 여태까지는 계속 욕을 먹으면서 감정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여러분 새로운 관계 경험이에요. 안정적인 공간 안에서 나와 신뢰가 쌓여져 있는 사람과 함께 자기도 힘들어하는 그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이걸 표현해 주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가 꽉 차 있을 때 참아라. 어떻게 참아요? 그건 참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저희도. 어른들은 그래도 마약고 커피 마시면서 계속 뒷담화를 까잖아요. 표현하는 거지. 그 풀잖아요. 자,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그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꼭 그걸 말로 표현하도록 해주세요. 자, 보통은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감정을 표현해서 방석을 던지고 발로 차고 나중에 그걸로 사람을 차고 이렇게 표현, 이게 목적이 아니고 에너지를 낮춰줬으면 이제 아무개야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는지 선생님한테 얘기해 줄래? 말로 표현하게. 자기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이의 언어로 표현하게 선생님한테 들려달라. 뭐 때문에 이렇게 속이 상했는지 그럼 아이가 얘기한다고요. 왜 그렇게 미웠는지 그때 네 마음 어땠는지. 그리고 그 얘기 듣고 선생님이 아까 거울 대어주기 한다고 했죠. 어떻게 한다고? 아, 그랬구나. 기뻐해 준 것만큼 최고의 칭찬이 없다고 했죠. 아, 힘들었었구나. 딱 거기까지. 이걸 반영적 경청이라고 해요. 딱 거기까지. 뭐 이랬어야지 저랬어야지 그건 나중에 하고 아, 그랬구나. 딱 그러면 돼요. 꽉 찼을 때는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물어봐주고 그리고 반영적으로 경청해주고 그랬구나. 자, 그러면 생기가 살아나요. 실은 어른도 누군가 그렇게 해줄 대상을 진짜 갈망해요. 다 마찬가지예요. 다. 아무도 없으니까 돈 내고 상담가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둘째, 분노를 간직하고 있는 아이 경우 보면 많진 않지만 여러분 분노가 있는 애가 있어요. 여기 화가 들어차 있는 애가 있다. 있어요. 성인 중에서도 짜증이 내재되는 여러 이유로 분노한 순간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게 꽉 내재되어 있는 아이가 있다는 거. 자, 편안한 곳에서 그 감정이 드러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편안하고 아무도 선생님과 대화하는 그것을 방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묻는 거예요. 아이 마음을. 요즘 어때? 이렇게. 격한 에너지 가득 찼을 때는 그 에너지가 당장 표현할 수 있게 하지만 내재되어 있는 경우는 신뢰 있는 형성된 공간에서 묻는 거예요. 어떤지. 그래서
아이의 그 감정이 표현될 수 있고 용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아, 이걸 내가 말할 수 있구나, 표현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게 표현된 게 받아들여지는구나, 선생님에게, 타인에게. 이게 홀딩이에요. 이 안아주기. 그리고 내가 이걸 표현했는데도 선생님이 무너지지 않는구나. 이게 펜싱이에요. 이 울텐데. 도덕적으로 재단하지 않아요. 그래, 속이 상했구나. 이게 미러링이에요. 이게 거울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바꿔놔요. 사람을 진짜 바꿔요. 우리도 아이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렇게 서로 주고받아야 된단 말이죠. 표현되어주고, 그리고 그 말에 흔들리지 않고, 야, 힘들었겠다. 지탱해 주고. 그냥 여러분들 잘 이용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셋째 보면, 감정을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경험 해주라고 했죠. 그 무엇이 그토록 화가 났는지, 어떻게 느꼈는지, 뭘 했는지, 이 말로 이게 이제 연습해 주는 거죠. 표현된 순간 긴장은 현저하게 줄어든다. 여러분, 말로 표현된 게 뿐만 아니라 모든 감정은 표현되면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알아차리고 만져주고 그걸 표현해줘야 돼요. 그게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사랑의 감정도 똑같아요. 누군가를 짝사랑하는데 너무 가득 차있어. 내가 수업도 못하겠고 아무것도 못하겠어. 편지라도 쓰면 나아요. 편지를 보내지 못해도 어떤 식으로라도 쪽지 쓰면서 선물이라도 놓고 가면 내가 감정이 조절이 된다고요. 이게 감정을 다루는 방법. 꽉 차있어, 그 사람한테. 이걸 누르면 이게 터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통로를 열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내가 그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요. 이거 표현하는 거, 누르는 게 아니에요. 넷째, 감정이 적절한 말로 표현되는 순간 긴장은 현저하게 줄어들죠. 그래서 어른이, 성인들이 배우는 거는 그 말로 표현하는 방법을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걸 뭐 못하니까 그냥 발로 차고 소리 지르고. 우린 그걸 배워간다. 좀 더 좋은 방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계속 배워가. 저도 배워가는 거, 여러분도 배워가는 거. 넷째, 반영적 경청해줘라. 정말 속이 많이 상했구나. 딱 거기까지. 어머님들 교육할 때 이거 열심히 연습하고 연습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어머니 중에 한 분이 중학교 아이 시험 치고 왔는데 시험 망쳤나 봐요. 인상 박승화 적용해줘야겠다.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아무게 왜 그러니 그랬더니 시험 망쳤다고. 아유, 그랬구나. 반일 경청했죠. 그러니까 엄마가 열심히 하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그거 아니고 딱 1절까지만. 그러니까 마음 먹고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도, 친한 친구 중에서도 날 잡고 마음 먹고 반영적 경청을 해주는 시간을 가지면 매우 좋아할 거예요. 마음 먹고 그냥 다 반영적으로 경청해줘요. 그 다음 읽어줄까요? 제목, 그 다음 제목 시작. 아이들로 인해 불편한 감정이 찾아올 때. 되게 아주 중요한 부분. 이제 여러분 얘기죠. 매우 중요한 부분. 이게 되어야 앞에 했던 것들이 다 되죠. 울타리도 이게 돼야 되지. 이 감정도 내가 감정이 좀 다룰 수 있어야 얘 감정을 들어주지. 안 그러면 반사적으로 빡빡빡 나온다. 무의식적으로. 아이들로 인해 불편한 감정이 찾아올 때 나의 감정을 아기를 감싸는 어머니처럼 달랜 노력이 필요하죠. 아기가 울면 엄마는 하던 행동을 멈추고 아기에게 집중하면서 아기를 품에 안고 달리죠. 자, 근데 이 얘기 나오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제가 알아차리기. 그리고 만져주기. 그리고 적어보시죠. 알아차리기, 만져주기, 표현해주기. 이게 감정 다루는 스텝이에요. 3가지 스텝. 첫 번째가 알아차리기. 지금 이 패러그래프는 만져주는, 내 감정을 만져주는 거. 타인의 감정은 똑같이 이 3가지 스텝. 그 다음에 그것을 적절하게 표현해주기. 자, 알아차리기가, 제가 누군가 만나고 돌아왔는데 불편해. 그러면 조용한 시간에 차 한잔 놓든지 산책하든지 가만히 있으면서 마치 애와 내가 만나는 것처럼 내 마음과 내가 만나준다는 거죠. 내가 왜 불편하지?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럼 얘가 말을 해요. 사건이 떠오른다고. 그러면서 감정도 같이 떠오른다고. 그때는 내가 그 감정 속에 휩싸여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거기는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상태. 그 심리치료 워크샵에서 미국에서 진행이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분이 자기 고백을 에세이를 썼는데 무척 인상입니다. 그때 분노만 다루는 일이었는데, 알아차리는 분노 감정 훈련 막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워크샵에서는 하루 종일 노동을 하거든요. 뜨거운 대학교 때 일하고 밤에 워크샵하고 저녁에 워크샵하고 같이 공동생활해요. 노동을 왜 하냐면 자기 일상의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노동하는 거예요. 앉을 때는 특별히 어려움이 없어요. 젠틀하게 이렇게 하니까 뭐가 드러나요.
근데 그거를 미국에는 그런 프로그램 되게 막 11, 20일, 30 이렇게 하다 보면 속이는 게 다 드러난다고, 사람들 성격들이. 한 클래스메이트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잠깐 쉬는 시간에 방에 들어왔는데 다 지쳐있는 상태죠. 자기 딱 누웠는데 밑에 있는 애가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거야. 그래갖고 얘가 2층에서 그 음악 좀 작게 해달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무시치고 그냥 계속 크게 하는, 다 짜증 난 거지. 성인들인데, 선생님들이. 얘가 몇 번 하다가 화를 낸 거예요. 내가 지금 몇 번 얘기를 했냐고, 음악 소리 줄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가면서 방문을 꽉 닫고 나간 거야. 자기도 화를 낸 거지. 그러니까 2층에 있는 이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용수철처럼 튀어 올라서 점핑해가지고 2층 침대에서 뛰어내렸대요. 걔를 쫓아가려고. 그래갖고 문을 딱 여는 순간 그토록 강사가 말했던 알아차린다는 게 뭔지, 감정과 자기를 분리하라는 게 뭔지를 알았다는 거야. 그 순간 감정을 봤다는 거야. 그 글을 뭐로 썼냐면, 분노라는 화라는 감정이, 분노가 내가 기차가 있으면 KTX처럼 거기서 달려오는 것을 내가 봤다는 거야. 근데 그때 나는 그 열차에 타고 있지 않았다는 거야. 그럼 감정을 보는 것은 감정 속에서 휩싸이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 그거 보지 않고 뚜껑 열려서 소리 지르면서 뛰쳐나가는 거죠, 대부분. 근데 그 순간 내가 화가 밑에서부터 확 올라온 걸 본다는 건 반발짝 떨어져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는 기차가 들어오는 걸 봤는데 나는 그 기차에 타고 있지 않아. 자, 그러면 그 감정을 다룰 수 있어요. 어떠한 방식으로든. 내 스스로. 아이로 인해서, 누군가로 인해서 불편 감정에 사로잡혔을 때 샤워를 하면 온통 그 생각만 하죠. 밥 먹어도 온통 그 생각만 해. 그러면 엄마가 말하죠. 야, 또 무슨 생각을 이렇게 해? 밥을 먹어. 그게 거기에 폭 빠져있는, 그게 알아차려있는 상태의 반대말이고, 거기에 몰입되어 있는. 그게 계속되면 번아웃 돼요. 아이들 못 만나요. 상담가든 선생님이든 복지사든 누구든 간에 그게 계속되면 슈퍼바이저는 그 판단해갖고 그 사람 분리시켜놔야 돼요. 그 범벅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낀다고 해서 막 뛰어든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늪에 빠진 사람은 못 도와요. 나는 단단한 바닥에서 발을 딛고 서 있어야 손을 잡고 끌어내주지. 내가 사랑한다고 뛰어들어가지고 허우적대는데 그걸 어떻게 도와줘요? 샤워하면서도 밥 먹으면서 온통 거기에 골몰되어 있으면 난 거기 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고. 그 순간에는 내가 여기로 돌아와서 알아차려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몸을 느끼는 게 가장 좋은 방법. 뜨거운 혹은 시원한 물이 머리부터 쭉 타고 오르는 내 몸, 막 뛰고 났을 때 심장이 뛰는 내 몸을 느끼는. 그래서 한 친구가 자기 장래 일을 생각하면서 막 얘기하니까 앞에 있었던 선생님이 그 앞에 있는 오렌지 주스 좀 먼저 마시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알 거지. 여기로 돌아오라는 거지. 이렇게 마시고 나서 다시 차분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감정을 대하는 첫 번째 스텝 하나잖아요. 거기 몰입되면 안 돼요. 그걸 깨닫는 순간 다시 나로 돌아와요. 잠깐 그 생각 멈추고, 깨닫는 순간 다시 돌아와서 멈추고, 그 순간에 벌컥 화를 냈어도 내가 그랬구나, 이렇게 내가 그때 마음이. 자, 그것도 되게 중요한 작업인데, 그걸 안 하면 이게 반사적 행동이 돼요. 반사적 행동이 된다는 건 뭐냐면,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비슷한 행동을 보여도 비슷한 게 올라온다고요. 왜냐면 그 작업을 안 해서 그래. 돌아와서 바로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그래서 돌아와서 내가 거기에 빠져 있었구나, 내가 불편했었구나, 이게 어루만지는 거야.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고 어루만. 자, 그러면 그게 쌓아져. 최소한 내 안에 패턴화가 되어서 반사적 행동이 되는 것이 진행되지 않게 막아줘. 자, 불편한 감정이 찾아올 때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만져주는, 어머니처럼 달래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기가 울면 엄마는 행동을 멈추고 아기에게 집중하죠. 내 안의 감정에게 집중하고 품에 안고 달리죠. 똑같이. 그러면 엄마는 아기가 무엇 때문에 울었는지 알게 되죠. 내 마음이 불편해질 때도 차분히 호흡하면서 혹은 천천히 걸으면서 내 마음을 만져주는. 판단하죠. 절대로 이때 하면 안 될게, 넌 그때 이랬잖아, 넌 이렇게 했어,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말이야. 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완전히 쓰레기통에 던져 넣어야 될 말. 넌 그때도 또 이렇게 했죠. 이거 진짜 안 좋은 말이야. 그냥 아기 달래는 엄마처럼 내 속에 있는 그 감정을 똑같은 방식으로 아이의 감정도 그렇게 해주는 거죠. 자신에게 찾아오는 감정을 알아차리고 공감하며 만져주면,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감정은 말을 해요. 모든 감정은 말을 해요. 모든 감정 100%. 매우 많은 경우 어른들은 아이들과 만나면서 자기의 또 다른 얼굴을 만나게 되죠. 아이들 앞에서 다양한 감정과 씨름하는 자기를 발견해요. 그 속에는 잊고 지냈던 내 기억도 있고 애써 덮어두었던 상처도 있죠. 낯설거나 싫어하는 내 얼굴이 거기 자리할 수도 있죠. 그 순간 나를 찾아오는 모든 감정은 존중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니까. 아동들의 감정과 존재 자체가 존중받아야 되는 것과 똑같아요. 나한테 먼저 해야 돼요.
자애로운 느낌이든 짜증스러운 느낌이든 두려운 것이든 내 안에서 나오는 그 감정들은 다 나죠. 그리고 아이들 존재죠.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는 것까지 손 내밀어서 만져보고 바라보고 안아줄 때 그것의 본질 속으로 들어갈 수 있죠. 아이들 만날 때 나에게 다가오는 감정과 변화를 부드럽게 지켜보는 지속적인 연습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 아이들 만날 때 여러분을 위해서 하십시오. 매우 유익할 겁니다. 여러분 평생의 훈련이 될 겁니다. 진짜. 난 아이들과 함께 하려고 했더니 내가 매우 좋은 훈련을 했구나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연습은 결국 나 자신도 충만한 삶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 그것이 아이와의 것이든 낯선 또 다른 나와의 것이든 존중하고 연결되고 응원하고 맺어지는 새로운 관계 경험. 이게 인간을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더글라스 던이 시인인데 제가 좋아하는 글귀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손을 놓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가는 길을 응원합니다. 파이팅!